6화에서는 홍금보가 자신 정체를 눈치챈 신정우를 향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당당한 태도로 맞서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신정우를 속이는 건 불가능했죠. 홍장미인 척 연기했지만 결국 들키고 만 상황입니다. 신정우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 사냥꾼으로서 한민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홍금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타고난 경영 컨설턴트이자 기업 사냥꾼인데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해왔습니다. 그것이 불법과 협박일지라도 말이죠. 무고한 희생과 출혈은 돈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냉혈한이었습니다. 홍금보와 신정우가 헤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홍금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척결하는 편에 섰습니다. 반면 신정우는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악과도 타협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런 냉혈한인 신정우가 또다시 홍금보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우는 오덕규가 내부 고발자를 찾는 과정에서 홍금보가 왜 잠입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든 그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신정우에 의해 한 번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홍장미였는데요. 30억을 가져간 업체로부터 도장까지 받아오면서 퇴사는 없던 걸로 마무리되었죠. 신정우는 여전히 홍금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필범 회장의 딸인 노라와 선을 보고 가족회의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그에게 접근하는 것도 한민증권에서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이죠. 추후에 M&A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홍금보에게 관심을 주는 이가 또 한 사람 있다는 건데요. 바로 위기관리본부장 알버도입니다. 그는 오덕규 상무의 외아들이자 차기 후계자 중 한 사람이죠. 그리고 6화 엔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한민증권 비자금과 얽힌 의문을 추적하던 홍금보가 과거에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봉달수와 알버소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죠. 알버도는 홍금보에게 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가 카센터에 봉달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홍금보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죠. 봉달수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 누나인 송주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강명휘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알버도가 왜 그런 봉달수를 만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버도는 경영권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주로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돈이나 쓰며 한량처럼 살았죠. 외삼촌 강명휘의 석연찮은 사고사 이후 할아버지 강필범 회장에게 후계자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버도는 그보다 홍장미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6화 엔딩을 보면 단순히 그가 구경꾼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방심하게 한 뒤 본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듯 보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부 고발자 예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알버도입니다. 강명희가 한민증권 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불법 비리들의 척결을 원했듯이 그 또한 그걸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후계자 자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민증권이 잘 되는 것은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명희가 그를 선택한 것은 누구도 그를 의심할 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가 모두에게 한량으로 보이게 행동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송주란과 알버도가 한 팀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송주란은 강노라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삼아 권력을 잡으려는 인물인데요. 알버도가 그에게 접근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이용기입니다. 위기관리본부 과장이자 사이버뱅킹을 만든 공학박사 출신이죠.
두꺼운 뿔테 안경에 꺼벙한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인데요. 최초의 사이버뱅킹 협력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출신입니다. 현재 한민증권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이용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서 실력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모두의 의심을 피해갈 수 있는 이용기를 강명희가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일 그가 내부 고발자 예삐라면 강명희가 홍금보를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가 강명희 생전에 홍금보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함께 일처리를 하면서 혹시나가 확신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홍금보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나 차중일의 노트북에서 녹취록까지 들어보는 홍금보를 보면서 확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홍장미가 홍금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명희는 정말로 죽은 게 맞는 걸까요? 어쩌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비자금 수사를 막기 위해 강명희가 죽은 것으로 위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강필범이 무서운 놈이라고 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한민증권을 지키려 했을까요? 물론 그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강명희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있어 1순위는 한민증권이라고 말했죠. 이 말을 해석해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뜻을 거스른 강명희를 그가 죽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들 정도의 능력이라면 강명희를 세상에서 잠깐 감추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화에서 강명희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병원 어딘가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깨어난 강명희가 홍금보를 찾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세상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인 강명희까지 죽이면서 한민증권을 지키려 했던 강필범은 비자금 명부와 함께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 회차에서는 소방차 3인방이 내부 고발자 선상에 오르며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덕규 상무가 강필범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반드시 색출해내겠다며 내부 조사에 들어갔죠. 가장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이른바 소방차 3인방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명희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까지 접촉했던 인물들인데요. 게다가 강명희 사장실을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소경동은 트레이딩 부장으로 회사의 충성심이 높고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난 인물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강필범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트레이딩 실수로 위장하고 30억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홍장미가 잡아낸 것도 바로 강필범의 비자금 조성 목적이었습니다. 차중일은 친구 찬스로 출세한 줄타기의 달인이죠. 죽은 강명희 사장과는 학교뿐 아니라 군대도 동반 입대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능력도 없는 것이 줄타기로 그 자리를 연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인맥도 타고난 복이라며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재벌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는 송주란으로부터 강명희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이고 자신의 집까지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재벌인 강명희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절친인 강명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통해 그를 감옥에 넣는 것에 동참했죠.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명희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대면한 모습이었죠. 차중일은 절친이 죽었음에도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강명희라는 줄이 끊어졌으니 생존을 위해 새로운 줄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는 오덕규에게 이러한 사실을 해명하면서 내부 고발자라는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방진목은 한민증권의 만년 과장이자 설거지꾼으로 통하는데요.
차중일처럼 다른 직원들이 출세를 위해 사주일가나 비서실장 라인을 타려고 혈안일 때 방 과장은 강명희 사장과도 붙을 만큼 불같은 성미를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도 회사는 방 과장을 자르지 않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자르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민증권의 각종 사건 사고의 뒷수습을 담당하는 설거지꾼으로 위기 상황에 필요한 핵심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방차 3위는 자신의 방식대로 당일 행적을 제시하며 내부 고발자 혐의를 벗게 됩니다. 강필범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덕규가 시작한 내부 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죠. 홍장미 또한 이 조사에 집중했는데요. 그 또한 이 3인방 중에 예삐가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된 홍장미입니다. 7화에서는 신정우와 알버도 그리고 홍금보 사이의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신정우가 홍금보가 비자금 장부를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홍금보가 곤란을 겪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한 번쯤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두 사람이 다시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